네, 13월에 세금 폭탄으로 불렸던 지난해 연말정산 최종 결과가 오늘 오전 나왔습니다. 네, 당초 정부 설명대로 고소득층의 증세 효과는 뚜렷했지만 다자녀 공제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일부 저소득층의 세액 부담도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우선 그 연말정산 결과를 놓고서 이제 뭐 상당히 이제 그 뭐 13월에 폭탄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상당한 파장이 있었는데 실제로 한번 좀 이제 어땠는지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조금 한번 들여다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 그 연말정산 그 달라진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된 걸로 나타났습니까? 예, 2013년도에 소득공제 방식을 예.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면서 예. 2014년도 작년이 이제 처음 그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는데요. 네. 요번에 저희가 1,619만 명의 근로자에 대해서 전수 분석을 해보니까 네. 세금 낸 사람이 1,600여만 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살펴보니까 예.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환급받은 인원은 전년 대비해서 6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환급받은 세액도 그 550억 원이 증가해서 약 한 4조 6천억 정도를 환급받게 되시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 환급받은 인원은 999만 명인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1만 명이 늘었다는 61만 거죠. 명이 늘었다는 것이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납부 인원은 117만 명이 감소해서 316만 명이 추가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약 한 2조 원, 총 2조 원의 세액을 추가 납부하시는데 그래서 네. 한 3,252억 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 예년 수준의 증가율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부터 이제 이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었는데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동안의 방송을 통해서 저희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어렵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간단하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공제라는 것은 세율의 영향을 받아서 예.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혜택이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세액공제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설명드리면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받은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그 남는 그것을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예. 과세표준에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른 그 세율이 6%에서 38%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구조가 되고요. 예. 세액공제 방식은 일단 세율이 적용이 돼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산출세액에다가 일정률 12% 또는 15%의 그 일정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서 예. 동일한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든다면은 이제 교육비를 300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하면 예. 연봉이 2조 원인 분은 114만 원을 공제를 받고 연봉 네. 2조 2억 원 참. 2억 원. 2억 원인 예, 예. 분은 114만 원 공제를 받고 예, 예. 연봉이 2천만 원인 분은 18만 원 그 수준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종전의 소득공제에서는. 예. 근데 이걸 세액공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2억 원 받으시는 분이나 2천만 원 받으시는 분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예. 모두 45만 원의 공제를 받는 게 세액공제 적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예. 지난해 이 연말정산 결과를 이제 2013년 개정 전후의 세법과 적용해서 이제 비교한 결과도 나왔는데 네. 이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소득층 세부담이 줄고 고소득층 세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분들은 대부분 세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네. 분석을 해보니까 예. 5,500만 원 이하 계층에서는 85%가 세부담이 감소를 했고 예. 15%에 늘어난 해당되는 사람들도 분들이 있군요. 예, 세부담이 늘어났습니다. 예. 예. 5,500 이하면은 뭐 대부분 세금이 이제 줄어들 걸로 했는데 네. 일부 늘어나기도 이제 한 예, 거군요. 지금 소득별로 이제 비교돼서 나오고 있는데 5,500 이하라고 해서 뭐 저소득층은 아니죠. 뭐 연령대별로 뭐 그렇죠. 5,500이면 또 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2013년도에 저희가 이제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OECD 기준에 따르면은 그 중산층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예. 그게 네. 이제 5,500 이고. 5,500만 원까지였고요. 예. 최근에는 그게 한 5,8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만, 5,500만 원 이하에서는 당초 이제 2013년도에 저희가 이제 개정안을 그 입안할 때 추계를 한 것이 네. 약 4,590억 원 정도 전체적인 그 구간에서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예. 요번에 개별적으로는 이제 좀 다르지만. 전수 분석을 해보니까 예. 4,279억 원이 이제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한 311억 원 정도 좀 증가가 된 측면이 있고요. 예. 5,500에서 7,000 이하 구간에서는 당초 정부 예상은 260억 원이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봤는데 이제 29억 원만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7천만 원 초과 구간에서는 1조 3,600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봤는데 1조 5,70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당초에는 9,3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 전수 분석 결과 네. 1조 1,450억 원이 돼서 한 2천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예. 이것은 그 당초 정부가 추계했을 때는 11년 그 소득 자료를 가지고 했고 이번에 전수 분석한 거는 14년 작년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3년 동안 그 인원과 급여가 늘어난 그런 효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의 그 당초 그 시뮬레이션과 뭐 예상했던 부분이 얼추 맞아 떨어졌다라고 자체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계층의 15%는 세부담이 늘어났다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그 구간을 보면은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 그 계층의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집중이 된 이유는 뭘까요? 예, 5,500만 원 이하자가 이제 평균 그 세부담은 3만 원 감소했습니다만 네. 가구 구성이라든지 그 지출 유형에 따라서 일부 근로자의 세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도 저희가 이제 가구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1인 가구 중에서도 그 공제 지출이 적은 1인 가구인데요. 이 1인 가구는 독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맞벌이가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그 소득이 많은 분한테 통상 소득공제를 몰아주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이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1인 가구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 개정할 때 자녀세액공제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자녀 이상이라든지 그 6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가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세부담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보완 대책일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자녀가 많은 경우에 이제 공제를 갖다 축소해서 네.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좀 원상 복귀가 되는 건가요? 예,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예. 2013년도 세법을 개정하면서 예. 자녀 양육 관련한 각종 소득공제 제도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다자녀 소득공제가 있었고 6세 이하 소득공제 제도가 있었고 출산에 대한 또 소득공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걸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보완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되고 이걸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총 541만 명이 그 혜택을 받고 네. 총 4,227억 원이 이제 다시 환급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주로 1인당 한 5,500 8만 원씩 구간 세부담이 이하 감소를 합니다. 5,500만 원 이하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죠, 주로? 예, 혜택 보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5,500만 원 이하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네. 5,5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이제 그 3자녀 이상이라든지 예.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같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까? 월급에 이제 돌려받게 될 텐데요. 예, 요번에 이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은 법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군요. 예, 통과하게 되면 5월 중에 이제 그 급여를 지급받을 때 네. 원천징수 의무자가
5월 달에 이제 원천 징수할 세금에서 이 부분을 다시 재정산을 해가지고서 그 원천 징수할 세액보다 이제 환급 받는 분이 많으신 분들은 다시 환급 받게 되고 네. 원천 징수 내에서 그 재정산이 되는 분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그런 5월 구조로 월급에 될 겁니다. 반영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적용을 했다라면 혼란이 덜했을 텐데 5월 초에 얼마나 이 연말정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했습니까? 그렇게 큰 뭐 혼란을 겪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소급 적용을 해주게 된 건데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만약에 소급 적용을 해준다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그 2013년 그 세법 개정안을 이제 입안을 할 때 예. 그 한 290개 구간을 나눠가지고 그 구간별로 이제 평균 그 공제 수준이라든지 세부담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개인의 급여 수준이라든지 부양 자녀 수와 같은 그런 가구 구성 그리고 공제 대상 그 지출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히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보완 대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세법 개정안을 개정을 해서 다시 돌려드리는데요. 예. 소급하는 것이 이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만, 예. 지난번에 이제 1월 20일 날 당정 협의에서 그 여야가 합의해서 그 입법을 소급 입법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정부에서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예.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13월에 이제 폭탄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한 해 다 지나서 이제 정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뭐 돌려받기도 하고 이제 더 이제 내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세금을 이렇게 원천 징수할 때 아예 처음부터 좀 이렇게 적게 내고 나중에 좀 많이 뭐 내거나 세금을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이제 뭐 내거나 아니면 세금을 평소에 매달 많이 냈다가 나중에 좀 오히려 좀 돌려받는다든지 그런 걸 좀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 맞춤형 원천 징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네. 현재는 그 단일한 간이세표에 의해서 예. 그 원천 징수 의무자가 매달 이제 월급을 지급할 때 그 원천 징수세액을 징수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에 예. 근로자가 자기의 이제 지출 패턴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가 이제 그 대학생 자녀가 군대를 갔다거나 했을 때는 이제 교육비가 많이 들 들어가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원천 징수를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한 80% 정도로 평달에 원천 징수를 적게 해달라고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연말 정산할 때 좀 환급을 많이 받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네. 120%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는 세금은 똑같은 건가요? 금액은? 예, 방식은 그렇습니다. 다르더라도? 방식은 다르더라도 내는 세금은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사실 연말정산할 때도 직장인들이 이게 내 소득공제가 맞는지 세액공제가 맞는지 항목마다 그 입력하면서 많이들 골머리를 앓고 또 고민을 하고 여기 물어보고 뭐 알아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자기 과표라든지 자기의 그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분석해가지고 다 또 선택을 해야 되면 더 골치 아픈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연말 정산을 하면은 본인의 결정세액을 그 연말 정산 그 원천 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걸 통해서 금년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 원천 징수를 통해서 내년에는 연말 정산할 때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정도는 대충 판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것은 간단하게 연말 정산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서식을 개정하려고 합니다만 연말 정산하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금년에는 그럼 어떤 방식의 원천 징수를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그냥 평소와 같이 하기를 원하면 그냥 100%에 체크하면 되고 좀 더 많이 원천 징수해서 내년 연말 정산할 때는 좀 많이 환급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120% 부분을 체크하시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말정산 오늘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된 내용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